지금부터 주식회사 DOE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OE의 원용재 상무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이하키 부사장의 인사말과 프레젠테이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키 부사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어유 부사장 이하키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버블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팬더스트리 전반을 키워나가는 게임 체인저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사에 대해 좋게 봐주신다면 매우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젠터의 순서는 프롤로그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디어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의 주요 경쟁력, 그리고 성장 전략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하시기 쉽도록 영상을 짧게 준비했으니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버블 서비스는 팬과 아티스트가 1대1 형태로 소통을 하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를 붙이는 팬레터 형태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발전을 하면서 포털 사이트 등의 카페 또는 미니 홈피를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바일이 대세가 되면서 모바일의 개방형 SNS, 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을 하였습니다. 이 SNS의 특성상 완전 개방형이다 보니 이 아티스트가 글을 쓰면 안티팬들이 20에서 30%는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무래도 소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티스트를 좀 더 보호하고 코어 팬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팬덤이라고 하면 약간 무시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팬더스트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류 동호회 인원수가 벌써 1억 명을 돌파해야 했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구매 파워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는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팬덤 문화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팬더스트리 시장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MZ세대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독특한 팬클럽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료 팬클럽 문화이죠. 이 유료 팬클럽 문화가 생기게 된 계기는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할 때 너무 많은 팬들이 몰리고 많은 안표상들이 티켓을 구매를 하다 보니 코어 팬들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사에서는 아티스트의 코어 팬들을 대상으로 유료 팬클럽을 먼저 모집하고 그 유료 팬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티켓을 선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문화였는데요. 왼쪽 화면에 보시듯이 K-팝이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또는 팬덤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팬덤들은 이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에선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획사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디어유 버블은 글로벌 넘버원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구독수는 120만이 넘고 있고요. 그 중에 71%가 해외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들의 대부분인 MZ세대는 이미 모바일로 대부분의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고 국내 K-팝 4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폭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플랫폼을 통한 매출입니다. 저희 디어유는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23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120만 건의 구독수, 71%의 해외 비중, 구독 유지율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저희는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디어유입니다. 201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는 SM 엔터테인먼트 100% 자회사인 SM 스튜디오스가 저희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23%를 보유하고 있죠. 기타 주요 관계자들도 포함하면 약 70%가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에 모바일 노래방 서비스를 하는 에브리싱이라는 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후 2019년도 1월 달에 브라이니클이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 브라이니클에서 공급했던 메신저는 돈톡이라고 하는 메신저와 위비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라이니클을 합병을 하면서 메신저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버블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2월 달에 버블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요. 10월 달에 50만 구독수를 돌파했습니다. 연말까지 FNC, 젤리피쉬, JYP 등 외부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100만 구독수를 돌파하였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아티스트를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0만의 구독수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아티스트와 팬이 프라이빗한 1대1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아티스트가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면 그 아티스트를 구독하는 모든 구독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차별화를 두고자 아티스트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 이름 대신 골뱅이 3개를 타이핑해서 보내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구독자가 등록해 놓은 닉네임으로 치환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팬들의 반응이 무척 좋고요. 그 반응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아티스트와 팬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런칭될 기능으로는 투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브이라이브와 같이 동영상으로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유저의 70% 이상이 해외 유저들이기 때문에 번역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번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버블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풍부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K-팝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앨범이 많이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앨범에 같이 패키징되어 있는 사진첩이라든가
포토카드 등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앨범을 구매를 많이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월 구독료만 내면 아티스트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카드에 선정되지 못한 B컷 사진들 또는 아티스트가 직접 찍은 영상, 아티스트의 소소한 일상들을 메시지로 제공을 해줍니다. 가끔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러서 음성 파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버블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소통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SNS에 글을 올릴 경우 거기에 댓글을 다는 수준의 소통에서 지금 현재는 1대1 채팅 형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만족도를 기반으로 저희는 90%가 넘는 높은 구독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구독층은 미디어와 엔터에 관심이 있는 글로벌 MZ세대 여성들입니다. 이미 저희 서비스의 86%가 10대, 20대 유저들입니다. 요즘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 그 서비스가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은 MZ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MZ세대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용자의 97%가 여성 이용자라는 것도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성과 남성들은 선호하는 UX나 서비스 제공 환경이 다릅니다.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퀘스트를 제공을 하죠.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하고 심플한 UI를 선호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도 당연히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저의 70%가 해외 유저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부분이 아시아 쪽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K-POP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분기 내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1분기에 미국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미국이나 유럽 쪽의 구독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100%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100% 유료 서비스, 구독 서비스이다 보니까 구독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전체 매출이 13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84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36%나 되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획사에게 정산해주는 부분은 제외하고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 저희가 매출이 증가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지난주에 발표되었듯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영업이익률은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구독수가 우상향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독수가 우상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지속적인 아티스트의 영입입니다. 이미 230명의 아티스트가 영입되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가 영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K-POP 아티스트도 많이 남아있고요. 이 K-POP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배우 사업을 하는 배우 쪽의 아티스트들이나 또는 스포츠 스타 등도 저희가 서비스를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아티스트들, 해외 가수들 또는 해외 배우들이 영입이 된다면 저희 구독수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100% 구독 경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구독 경제 시장은 해가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독 경제 서비스인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도 90% 이상의 구독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균 90% 이상의 구독 유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유지율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구독 경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구독을 하면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구독 유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계속 저희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장에 아티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티스트와 팬이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이 아티스트가 연예인 활동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이 버블에서는 완전히 만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100%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티팬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들어와서 악플을 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에는 코어 팬들이 모여 있죠. 이 코어 팬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티스트가 소통을 할 때 대부분의 팬들이 구독자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이 칭찬을 해주니까 아티스트는 여기서 많이 힐링을 하게 되고, 이 힐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면 아티스트의 일상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고,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아티스트가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 구독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고리를 기반으로 저희는 아티스트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고, 이 아티스트 풀이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구독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독자 안에 들어있는 글로벌 팬덤도 확보를 할 수 있죠. 또한 아티스트와 팬들이 모두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구독 유지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아티스트의 영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30명의 아티스트 이외에도 아직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K-POP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요즘 K 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들도 저희가 영입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스타들 또는 미국이나 헐리우드 배우들도 영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 4분기와 내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아티스트 영입은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아티스트 영입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를 영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티스트 영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지금 많은 아티스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문화상, 기업 문화상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초에 미국 아티스트들의 영입을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 아티스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내 네트워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슈퍼M이라는 팀을 미국에 런칭했을 때 캐피톨 레코드라고 하는 매니지먼트사와 같이 협업을 했었고요. 또한 CAA라고 하는 미국의 1등 에이전시 회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캐피톨 레코드, CAA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유명 아티스트들과는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빠른 시일 내에는 저희가 미국 쪽 아티스트를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독경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팬 한 명이 아티스트에게 쓸 수 있는 금액이 구독료로 한정된다라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팬 커머스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를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모티콘을 판매한다거나 또는 아티스트의 손글씨를 AI 학습을 통해서 폰트화해서 폰트를 판매하는 등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상품들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면 ARP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팬커머스 비즈니스는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상위 일부분이 아주 많은 유저들보다 더 많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유저들에게 맞춰서 대규모의 업데이트, 다양한 UI,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유저들이 많이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 유저들은 이 팬커머스 쪽에 많은 비용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통해서 그 ARP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주 쉽고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저희의 서비스의 시작은 마이홈 서비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특성상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이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프로필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프로필 화면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자신이 등록해 놓은 프로필 뒤에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워놓거나 또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죠. 저희는 이 배경 화면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홈 서비스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3D로 만들어진 싸이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와 유저 모두에게 방 하나의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공간을 유저들 또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형태로 꾸밀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 아이템들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구매를 해서 꾸미는 형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방에 방문을 하게 되겠죠. 서로 간에 방문에 방문해서 같이 본인도 비슷하게 꾸미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이고 아티스트의 방도 방문을 해서 아티스트와 똑같이 꾸미고 싶은 니즈를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티스트도 팬의 방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팬의 방에는 아티스트가 다녀갔다는 발자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유저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같이 비슷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유저들이 다양한 그 아이템을 꾸미면서 만족감을 높이고 또 ARP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바타를 꾸밀 때 옷을 갈아입을 때도 당연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옷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요. 헤어스타일도 지금 아티스트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방을 꾸미면서 사용하는 가구들이나 아니면 가전제품들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벽에 있는 브로마이드 등도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컨텐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액자에도 지금 오늘 아티스트가 버블을 보낸 사진들을 디스플레이를 해준다거나 저런 TV에는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가 플레이가 되고 저 인형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하거나 또는 아티스트가 직접 개발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여기에 배치되는 가구들이나 가전제품 또는 다양한 방식의 광고 플랫폼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비스를 고도화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고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고도화를 하면서 유저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확장 순서는 일단 빠르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마이홈의 서비스를 내년 3월 내에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마이홈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유저들이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나의 집에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온라인 콘서트를 볼 수 있고 온라인 팬미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기존의 아이템들 또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들도 제공을 하고 아티스트와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탑재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서 글로벌 넘버원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현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 풀을 확장을 하고 해서 IP를 확보를 하고 팬 커머스 비즈니스로 확장을 해서 ARP를 높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서 글로벌 넘버원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 달에 런칭되는 마이홈 서비스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수익을 내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IPO 플랜과 재무제표 등은 뒤에 어펜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DOE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